자, 오늘은 여러분 제4장이죠. 페이지 수는 293페이지입니다. 자, 토지에 대한 이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지에 대한 이동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올까 이제 보면, 자, 기본적으로 뭐예요? 토지 이동에 대한 기본 정의에 있어서 토지 이동이 아닌 게 시험 문제 이제 우리가 아직 재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뭐 그건 매년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에요. 매년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니까 뭐 그게 나온다고 이제 자 그게 또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일단 토지에 대한 이동에 대한 정의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토지에 대한 뭐예요?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토지 표시를 이렇게 토지 표시를 뭐 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이렇게 새로이 정하거나 뭐 하거나 변경하거나 뭐 하는 걸 말한다는 얘기예요. 말 써는 것을 말한다. 이게 바로 토지의 이동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이 토지의 표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토지 표시라고 하는 것은 행정구역 소재, 땅 번호 지번, 그 다음에 뭐 지목, 자, 그 다음에 면적, 경계 뭐예요? 경계 좌표입니다. 좌표. 자, 우리가 이런 6가지 있죠? 6가지. 뭐 밑도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딱 개수를 따질 때 이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토지의 요거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사하는 거. 이게 토지동이. 그럼 만약에 우리가 자, 뭐가 있을 때 토지 대장이라고 하는 게 있을 때 대장이 있을 때 자, 이 대장에는 여기 소재가 써 있죠? 충청남도 소천군 장호 옥산이 지번이 100이고 지목이 답이고 면적이 얼마이고 500제곱미터입니다. 소유권자가 누구라고 이거? 갑이다. 소유권자 갑이. 자, 그러면 이렇게 자, 만약에 뭐예요? 충청남도 소천군 장호 옥산이 소재 요 행정구역 소재가 바뀌거나 아니 뭐 땅 번호 지번이 바뀌거나 뭐 지목이 바뀌거나 먼저 요게 바뀌는 게 바로 토지이동이에요. 근데 절대 소유권이 갑에서로 바뀌었죠? 뭐 이건 토지이동이 아니에요. 왜? 이 소유자가 바뀌는 건 뭐가 아니니까 소재 지번 이게 아니니까. 자, 만약에 뭐예요? 소유자가 뭐 서울에 살다가 어디 지방으로 만약에 이사 갔어요. 뭐 지방이야. 근데 대전으로 이사 갔다. 그럼 서울에서 대전 이사 간 거는 이 거주지가 바뀌는 거예요. 절대 행정구역 소재가 바뀌는 것은 서천군이 시가 됐다든가 이렇게 명칭 자체가 바뀌는 걸 우리가 토지 이동이라고 얘기한다. 이제 그렇게 보시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토지 이동이 아닌 것 하게 되면 자, 올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닌 거. 왜 이거 시험 문제에 자, 어디 재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뭐 매년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개념만 보자는 게. 토지 이동이 아닌 것은 뭐예요? 자, 소유자 변경. 소유자가 변경한다든가. 자, 근데 소유자의 주소 변경이라든가. 자, 그 다음에 주소 변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자, 여기 지금 대장에는 맨 아래 등급이라든가 개별 공시지가가 있어요. 뭐 등급은 여러분 등급 바뀐 건 이제 필요 없어졌으니까. 뭐예요? 개별 공시지가 변경하는 거 있죠? 그건 뭐예요? 토지 표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바뀌는 거? 개별 공시지가 있죠? 공시지가. 이 공시지가가 뭐 하는 건? 변경하는 것은 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게 다 토지 이동이 아닌 경우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몇 페이지에 그 293페이지에 자, 쌍가리 1번 토지 이동이 아닌 거 써 있죠? 토지 이동이 아닌 거 써 있는데 그 토지 이동이 아닌 거 이제 그걸 이제 한번 줄쳐놓고 보자는 거예요. 소유자 변경, 소유자 주소 변경 등급은 지금 없으니까 개별 공시가 변경한 건 뭐가 아니다. 토지 이동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러면 뭐 특수한 토지 이동이 있는데 그 뒤에서 보시면 되겠고. 자, 넘겨보시면 왜 여기서 이제 그 특수한 토지 이동이라 갖고 등록사항의 정정이라든가 지번 변경, 행정 나오죠? 요건 특수한 이동이고. 넘겨보시면 자, 294페이지 토지 이동이 사유 나오죠? 요거는 이제 의무가 주어지니까 자, 이것은 뭐 일반적으로 이제 따져보자. 이게. 그러면 말 그대로 뭐예요? 이게 토지 이동에 일으키는 이 이동을 일으키는 토지 이동을 일으키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사유가 된다. 아닌 게 있고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사유가 된다. 그럼 토지 이동이 일으키는 사유를 보게 되면 일단 자, 토지 표시를 뭐예요? 새로이 정해요. 이렇게 새로이 정한다. 자, 이렇게 새로이 정하거나 이렇게 정하거나. 자, 한마디로 뭐예요? 새로이 정한다는 것은 바다를 매립해서 뭐가 생겼어요? 이거 땅이 생겼죠? 그럼 땅이 새로 생겼으면 자, 당연히 어디에 공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좌표를 뭐예요? 새로이 정해야 했죠? 그거 바로 사유가 최초가 뭐라고? 신규 등록이다. 이게 최초로 자, 새로 정한다. 자, 그 다음에 변경한다. 도대체 변경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렇게 변경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뭐예요? 지금 공부상에 자, 만약에 토지를 분할하게 되면
면적이 뭐 할 것이고, 면적이 뭐예요? 서로 달라질 것이고, 뭐 250, 250 이런 식으로. 자, 지목 변경. 자, 이 땅에다가 답에다가 뭐예요? 논에다 집 주면 대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만약에 뭐예요? 산에다가 집 져갖고 등록 전환시킨다. 어디서 어디로? 임야대장에서, 이렇게,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뭐예요? 뭐가 등록이 전환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또 임야에서 대로 바뀌니까. 지목이 바뀔 수 있다. 지목이. 그 다음에 토지를 뭐 하게 되면 분할하거나 토지를 뭐 하게 되면 합하게 되면 이렇게 합병하게 되면 자, 분할과 합병을 해서 뭐가 자, 이 면적이 달라지고 경계가 달라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본래 의미의 지목 변경이 있다. 본래 의미의 지목 변경이라는 것은 자, 등록 전환은 뭐만 대장이 바뀌면서 지목이 바뀌겠지만 이 지목 변경은 뭐만 바뀌면 된다는 얘기예요. 지목만 바뀌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하는 거 이거 말소하는 거 말한다. 말소한다. 말소한다는 건 말 그대로 뭐예요? 토지가 바다가 됐다. 그죠? 근데 바다로 된 등록 말소. 자, 이렇게 바다로 된 뭐예요? 바다로 된 등록 말소다. 등록 말소.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토지의 이동에 대한 사유 얘기했는데 이렇게 6가지를 뭐 하는 것은 자, 누가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요. 이렇게 누가 신청한다? 토지 소유자가 뭐 한다?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한다. 자, 이렇게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데 장이 뭐예요? 의무가 주어진다. 의무가. 뭐에 대해서 신규 등록 60일, 뭐예요? 등록 전환 60일. 자, 이 분할과 합병은 이건 임의적이다. 임의적. 임의적이다. 네가 하고 싶을 때 하라. 이게 임의적이에요. 자, 근데 지목 변경도 며칠? 60이고 바다만 며칠이다는 게 이거 90일이에요. 바다만 90일이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러분 책에 294페이지 뭐가 나오는데 그 신규 등록 나오는데 의의를 한번 줄쳐보자. 의의는 앞에서 이제 용어할 때 이제 배웠던 얘기인데 신규 등록이란 새로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공부에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조성된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새로 생겼죠? 그게 새로 조성된 거고. 지금까지 한 번도 뭐예요? 지금까지 세금 안 내고 일본 시대 때부터 뭘 안 내고 살았어요, 이거. 세금 안 내고 살았다가 이제 세상 좋아졌으니까 이제 세금 내고 일본 시대 때 일본 놈한테 대장이 없었다는 것은 세금을 안 낸 거예요. 그건 독립투사예요. 그 총 갖고 싸우는 것만이 독립투사가 아니라 이렇게 어디한테 일본 놈한테 세금 안 내는 것도 그것도 독립투사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자, 이제 일본 놈 치아가 아니니까 자, 빨리 대장 만들고 국가에 뭐예요? 이거 세금 내고. 독립투사가 세금 내고 살아야지. 네, 그렇게 이해해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그래서 대상을 이제 2가지를 이제 보시고 절차가 이제 자, 그 일본에 이제 중요하다. 날짜가 며칠이에요? 이거 60동그라미 60일. 날짜 60일. 물론 이것도 거짓으로 하게 되면 1년의 징역과 1,000만 원의 벌금입니다. 근데 만약에 신고등록 시험문제 나오면 시험문제 나오는 게 2가지가 이제 시험문제 나와요. 그 2가지가 뭐냐면 답으로 나오는 게 그 소유권증명서면 있죠? 자, 그 기억에 최초로 대장을 만드니까 그 기억에 소유권증명서면 이제 그거 별표해 두시고 조그맣게 별표해 두시고 몇 가지 ABC 나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뭘 만들려면 이런 식으로 뭐예요? 대장을 최초로 만들려면 이 대장에는 뭐예요? 대장에 이렇게 소유권자가 있죠? 오른쪽에 소유권자가 누군가를 이렇게 등록해야 된다. 이게 등록. 자, 그래서 이제 소유권을 등록해야지만이 자, 당연히 이 대장을 가지고 무슨 등기할 수 있으니까 보존 등기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소유자 증명서면이 필요하다. 소유자 증명서면. 그 얘기 지금. 그래서 소유자 증명서면이 뭐가 필요한데 일단 거기 여러분 자, A가 뭐예요? 판결서 있죠? 만약에 다툼이 있으면 뭘 가져라는 게 이거. 판결서 가져와서 네가 모임을 밝혀라는 게 이거. 소유자임을 밝혀라는 게. 그 다음에 바다 매립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 토지가 2개 있다 그랬죠? 뭐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적이 없어갖고 대장을 만들지 않았다든가 그런 토지에 대해서 뭐가 생기면 자, 당연히 뭐예요? 자, 뭐가 그 다툼이 생기면 뭘 가져와서 판결 가져와서 네가 모임을 밝혀라는 얘기니까 소유자임을 밝혀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예요? 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자, 요 두 번째 얘기가 바다 매립했죠? 바다 매립했으면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한 준공검사 있죠? 준공검사. 자, 이렇게 준공검사 뭐예요? 준공검사 그 필증 4번 있죠? 자, 그래서 준공검사 필증 4번을 가져와서 네가 모임을 밝히고 소유자임을 밝히고 그다음에 그 세 번째는 도시계획구역에 따라서 토지의 그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할 때 그 기획재정부 장관이에요. 이 책을 통틀어서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이 지적에 대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책을 통틀어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오는 건 여기만 나와요. 여기만 나오니까 다른 거 상관없이 무슨 단어가 등장하면
기획재정부 장관 있죠?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 등장하게 되면 이것은 뭐에 관련된 것이다? 신규 등록에 관련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한 서면은 그건 안 해도 돼요. 자, 그런 거 안 해도 되니까 왜? 꼭 그 밖에 소유권 증명 서면이니까. 그런 이 네 가지 아닌 게 답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일단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뭐라고? 판결서, 자, 준공검사 확인증 4번 있죠? 준공검사 확인증, 준공검사 필증, 확인증, 준공검사 할증, 필증, 확인증, 확인증 4번.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 그렇게 딱 세 가지 외우시고 기타 소유권에 관한 사항 정리하고 그 나머지가 답이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불상이 뭐냐 하게 되면 일단 촉탁사유가 아니에요. 이건 절대 뭐가 아니라고 촉탁사유가 아닙니다. 촉탁하지 않는다. 왜? 이건 대장을 처음 만드는 거지 등기부 자체가 없어요. 뭘 고치라고 촉탁하고 그럴 사유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응용 문제가 이제 촉탁사유가 아니고 등기부가 안 만들었으니까 만약에 이 최초로 신규 등록할 때 대장의 소유권 사항은 누가 조사 등록하냐? 자, 소관청이 조사 등록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등기부 갖고 한다 그러면 틀리니까 그렇게 봐보지 않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294페이지에 자, 일단 신규 등록 측량을 해야 되는데 자, 거기 보게 되면 295페이지에 니은 신규 등록의 지본부의 방법은 앞에서 배웠어요. 인접지본번에 등신인본부가 인털려 재본번을 하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이제 여기 동그라미 3번에 보게 되면 거기 조그맣게 별표해 주시고 자, 뭐라고? 촉탁 여부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미등기 상태이므로 자, 맨 아래 줄쳐놓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촉탁하나 소관청의 등기 촉탁은 부동산 표시 변경을 촉탁하나 딱 하나입니다. 하나하나 자, 미등기 상태이므로 촉탁 대상이 아니다. 이제 이게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 거기 문제 나오지만 자, 신규 등록에 대해서 틀린 거 문제 나오게 되면 다른 건 고사하고 몇 번에 3번에 뭐가 나오면 촉탁한다. 그러면 촉탁할 등기부가 없다니까. 고칠 등기부가 없다. 이제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렇게 정리해 두시고 자, 이것도 이제 측량을 하긴 하는데 성과도 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그런 거는 시험 문제 답으로 안 나오니까 이 두 가지가 시험 문제 답이다 보시고 응용적인 거는 등기부가 없으니까 절대 이 대장의 대장의 소유권 사항은 누가 소관청이 조사하는 것이지 등기부 갖고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꼭 봐주자는 게. 자, 꼭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296페이지 등록 전환이 나옵니다. 자, 일단 등록 전환이 나오면 이 등록 전환은 꼭 기억할 사항이 일단 의의가 중요해요. 자, 의의가 중요한데 의의는 꼭 자, 등록이 뭐가 된 거예요, 이거. 등록이 전환이 됐어요. 등록이 전환이 됐는데 자, 말 그대로 등록이 어디에 등록됐냐면 임야대장이 먼저 등록이 됐어요. 자, 임야대장이 먼저 등록됐으니까 이 토지는 어디에 그려져 있어요, 이거. 임야도에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임야대장, 임야도에 그려져 있는 것이 그려진 것이 만약에 여기 산에다가 임야대장 자, 쉽게 그냥 이렇게 이해하자. 쉽게 이해하자. 만약에 산에다 집 졌다. 자, 집 졌으면 자, 지목이 대가 되니까 어느 대장으로 전환이 된다. 전환이 되는데 전환되는 게 전환되는 게 어느 대장으로? 토지대장으로 전환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토지대장이니까 어디로? 지적도로 바뀌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틀릴 수가 없어요. 왜? 아니, 산에다가 집 져서 토지대장으로 가야지. 자, 만약에 집이 있는데 집을 부셔갖고 다시 흙을 갖다 보고 산을 만든다. 그게 말도 안 되죠, 그건.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틀린다는 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지금. 그래서 내년에 또 하겠다는 그런 개념이지. 자, 어디서 어디로 바뀌어야 된다고? 임야대장에서. 어느 대장으로? 토지대장으로 바꿔야지. 자, 이렇게 산에다가 이 산을 깎아갖고 평지를 만들어서 집을 짓겠다는 얘기지. 집을 부셔갖고 여기다 흙을 부어서 산 만든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하여튼 등록 전환은 어디로 바꿔야 된다고? 임야에서 토지대장으로 간다. 이렇게 봐주자니. 자, 근데 그 의의를 한번 이제 줄쳐놓고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자, 그 이유가 작은 축척, 임야라고 하는 땅값이 싼 데서 어디로 가야 돼요? 땅값이 비싼 큰 축척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물론 동그라미 3번도 등록 전환은 반드시 뭐 해줘야 돼요? 측량해야 돼요. 왜? 합병하고 지목 변경만 측량을 안 합니다. 요 합병과 지목 변경만 측량하지. 나머지 4개는 다 뭐 해야 된다는 게 측량한다 이렇게 봐주시고 근데 그 대상 있죠? 쌍가리본 대상을 별표해주세요. 그 대상이 중요하다. 이 등록 전환 나오면 보통 대상의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그 대상을 잘 보자는 게. 그 대상을 보게 되면 일단 구별해놨어요. 자, 지목 변경을 하면서 등록 전환이 가능한 게 동그라미 1번이고 동그라미 2번 뭐라 했어요? 다음의 경우에는 뭐 없이도 지목 변경 없이도 뭐가 하나다는 얘기예요. 자,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구별됐죠?
그러면, 자, 등록전환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뭐가 대상이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 지목 변경하면서 등록전환하는 거 기억해 보자는 게 뭐라고? 자, 산지관리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산지관리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한다. 자, 그러면 산지관리법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서만 나와요. 딴 데는 절대 안 나옵니다. 등록전에만 나와. 산지관리법이 등록전에만 나오지 어디 이 책을 통틀어서 여기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 법에서 우리가 시험 보는 뭐에 대해서 이 공시법에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자 뭐가 나오면 산지관리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뭐 하는 거구나? 등록전환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뭐예요? 어디다가 글자를 잘 보세요. 어디 산에다 뭘 짓는 거 이거? 산에다 집 줬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산지관리법은 산에다 뭘 짓는 거구나. 집 짓는 거니까 등록전환 얘기입니다. 그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 건물의 사용 승인 등에 의해서 쫙쭉 나오죠. 사용 등에서 자, 이 산지관리법이 만약에 뭐예요? 법이 앞에 안 나오고 뭐예요? 올해 시험 보러 갔는데 산지관리법이 눈에 안 띄요. 그냥 관계법령에서 이렇게 쭉 나오면 맨 뒤에 뭐라고 이거? 지목을 뭐 할 토지?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입니다. 변경 뭐예요? 변경하여야 하여야 뭐라고? 할 뭐예요? 할 토지라고 이렇게 단어가 등장하면 이게 바로 뭐예요? 등록전환 대상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다. 자, 그럼 이렇게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그런 말이 안 나온다면 맨 끝에 뭐로 끝내야 된다고? 지목을 뭐 할 토지? 지목을 뭐예요? 이렇게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라고 이렇게 등장하게 되면 이게 등록전환이다. 자, 그런데 동그라미 이번에 뭐예요? 동그라미 이번에 지목 변경 없이 등록전환이 가능한 거. 거기 대부분의 토지가 나오죠? 그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고 나머지 토지를 뭐예요? 어디에? 자,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뭐냐면 대부분의 토지가 임야도에 있는 대부분의 토지가 뭐가 이루어지고 등록 전에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나머지 토지를 가만히 가만히 보니까 지목이 다 대야. 굳이 지목이 뭔데? 대인데 이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뭐예요? 불합리할 때는 그냥 그냥 지목 변경 안 하고 그냥 대로 그냥 이 지목으로 그냥 어느 대장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이거. 토지 대장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앞에 다 외울 것 없이 그냥 자 뭐라고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고 대부분의 토지가 그러니까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고 이런 말은 여기 이 표현은 여기뿐이 없어요. 딴 데 나오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무슨 단어가 들어가니까 등록 전환되어 이렇게 들어가니까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오면 이건 뭐구나 이거 지목 변경 안 하고 가는 거구나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자 뭐라고 써 있다고? 자 뭐 하지 않냐고 이거 지목 변경 뭐예요? 지목 변경 없이도 등록 전환이 가능한 거 보게 되면 앞에 뭐라고? 대부분의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돼요. 그 다음에 임야도에 등록된 그렇게 나오죠? 니은이 임야도에 등록된 나오죠? 그러니까 임야도에 등록된 그러니까 된 그러니까 과거니까 어디 만약에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자 보아님이에요. 보아님. 자 보아님이란 이 보아님은 보아님은 자 지목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 보안산에다가 산 깎아서 개간해갖고 아무리 농공사 졌다 하더라도 자 임야가 전이되는 게 아니다 아니게요. 자 보아님은 바뀌는 게 아니니까 임야대에 등록된 사실상 행정변경이 됐지만 지목 변경이 안 되는 것은 자 지목 바뀌지 않고 등록전하다. 그래서 만약에 대부분의 토지가 그다음에 임야도에 뭐라고? 임야도에 등록된 이렇게 다룬다든가 아니면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뭐 하는 경우? 분할하는 경우 있죠? 자,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 기역, 니은, 디귿까지만 봐더라도, 자, 만약에 오지선당으로 만약에 나오면, 이게 만약에 쭉 이게 오지선당 나오면, 이거는 지목 변경을 해야 할 거니까, 이거는 지목 변경하는 거고, 이건 지목 변경 안 하는 거고, 그렇게 구별해 두시면 돼요. 굳이 네 1번을 외우지 않더라도 누가 원하니까, 자, 거기에 소유권자가 만약에 원한다면 해주겠다. 그 얘기지.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신청될 때 60일이고. 그죠? 거짓으로 하게 되면 1년 1,000만 원이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동그라미에서 한 번에 이제 신청할 때 자, 등록전환 증명을 조관청에 제출해야 되는데. 자, 여기 이제 그런 맨 밑에 이제 그런 거 있어요. 기억이 뭐냐면, 그러나 등록전환 측량성과도는 성과도는 은이 아니라 자, 은은 는이겠죠. 왜? 밑에 받침이 없으니까 성과도는 뭐 하지 않는다는 게 이거. 첨부하지 않는다 이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측량을 하되 자, 그 측량은
그 도면은 기사가 이제 제출하니까 누가 제출할 필요 없다는 게 이거. 소유권자가 제출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니은은 뭐야? 한번 지문에 한번 깔리는 지문이니까. 바둥이를 하자는 게 뭐라고? 등록전환 사유증명서를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게. 소관청에서 관리하고 있을 때는 소관청이 확인만 하면 되지. 그 서류를 꼭 굳이 뭐 할 필요 없다는 게. 제출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한번 봐두자는 게. 그 다음에 등록 처리 절차에서 토지 표시 대상 사항 나오죠? 그래서 측량한다는 게 좌표 면적을 이제 새로 정한다. 왜? 어디서 어디로 바뀌니까. 임야에서 뭐예요? 토지 대장을 바뀌니까 임야는 면적이 얼마 있을 수 있어요. 임야 대장은 면적이 3,000분의 1과 6,000분의 1이니까 어디까지만 면적이 1제곱미터만 공부에 등록을 해요. 근데 어디로 등록 전환이 이루어지면 뭐 축척 변경 이제 등록 전환에서 또 자 축척이 바뀌니까 임야에서 뭐예요? 자, 지역대로 하니까 만약에 뭐예요? 면적이 0.1제곱미터까지 공부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렇게 뭐예요? 1제곱미터에서 0.1로 갈 수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측량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측량이 필요한데 거기 이제 뭐예요? 거기 니은번 있죠? 니은번에 보게 되면 등록 전환을 위해서 면적을 정할 때 발생하는 오차의 허용 범위 및 처리 방법은 임야 대장 면적과 등록 전환 면적 사이의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등록 전환된 면적으로 설정하고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임야 대장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소관청이 직권 정정해요. 자, 이 말의 의미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측량은 누가 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기 때문에 자, 측량하다 보게 되면 보통 우리가 뭐예요? 실제 거리가 뭐예요? 실제 거리가 몇 미터가? 실제 거리가 이게 10m다, 10m. 10m다. 그럼 만약에 축척이 얼마라면 축척이 1000분의 1이라면 자, 뭐니까 10m, 이게 10m는 자, 1000cm, 1000cm. 자, 왜? 1cm가 100cm. 자, 100m니까요. 자, 이 100cm가 1m니까. 1m가 뭐니까 100cm니까. 100cm니까. 이렇게 1m 100cm죠? 그 당연히 뭐예요? 자, 10m는 뭐예요? 1000cm다. 이게 1000cm. 그럼 이게 축척으로 이제 축척을 줄이면 자, 이게 뭐예요? 1000cm가 축척으로 10,000분의 1 줄이게 되면 뭐예요? 자, 뭐가 돼요? 도면상에는 이렇게 뭐예요? 실제 거리 10m가 도면상에 몇 cm가 될 수 있어요? 이거 1cm가 된다. 1cm가. 그래서 사람이 측량하다 보게 되면 자, 어디에 그 도면을 작성할 때 금을 뭐 쉽게 얘기하면 자가 만약에 있을 때 자, 연표심이 이렇게 깎여갖고 이렇게 긋는 거하고 이렇게 깎여 이렇게 긋는 거하고 뭐예요? 오차가 있어, 오차가. 그 한마디로 뭐냐면 여기서 이게 0.5cm라고 하게 되면 0.5cm는 뭐예요? 맴자. 한마디로 뭐예요? 1m가 아니라 50m, 이 한마디로 10m에서 이 10m의 반이 5cm죠? 5m죠? 5m 차이가 있어, 5m. 그러니까 이 사람이 측량하다 보게 되면 그 사람마다의 어떤 특성에 있어서 오차가 있다, 오차가. 그래서 이렇게 뭐 할 때, 등록 전환할 때, 자, 이렇게 뭐 할 때 이거 등록이 뭐가 될 때, 등록이 전환될 때, 자, 뭘 하는데, 측량을 하는데 사람이 하는 측량이기 때문에 뭐가 있다는 게 이거. 오차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 이 오차가 허용을 하는, 자, 어디에서, 법에서 뭐예요? 법에서 허용하는 뭐예요? 오차 있죠? 이 허용 오차 범위 이내라 하게 되면 뭐예요? 이내라 하게 되면 어디서 어디로 바뀌니까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등록 전환됐으니까 뭐로 하고 이거 등록 전환되는 면적으로 그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시험문에 만약에 등록 전환 면적이 아니라 임야대장 면적으로 그대로 한다면 틀리겠죠? 이제 그런 걸 이해해 주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허용 범위를 뭐 할 때는 초과할 때는 이건 고쳐야 되겠죠? 그 등록 전환은 뭐예요? 네 글자니까 뭐라고 이거? 직권정정이에요, 직권정정. 근데 만약에 토지를 뭐 하는 경우, 이제 좀 이따 넘기게 되면 이제 분할이라고 하는 게, 자, 분할이라는 걸 먼저 해보면, 분할도 마찬가지예요, 분할도. 자, 오차 범위,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자, 이 토지를 뭐 할 때, 분할할 때 총 면적이 얼마면 500이면 두 개로 딱 나오면 250과 250이죠? 근데 하나는 뭐예요? 240이고 하나는 260이면 이건 허용 범위 오차예요. 뭐, 허용 범위 이내가 아니라는 게. 허용 범위를 넘어간다는 게. 만약에 248과 250이면 뭐예요? 허용 범위 이내겠죠? 그러면 이제 똑같이 안분해서 나누고. 자, 뭐하고? 자, 분할일 때는 뭐예요? 자, 허용 범위를 뭐예요? 이내일 때는 뭐라고? 안분해서 똑같이 나누고. 안분하는 게 뭐예요? 똑같이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할 때는, 초과할 때는 뭐예요? 고치는데, 이것은 분할은 두 글자니까 뭐예요? 그냥 정정해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소유자가 신청한다 그러면 틀리니까. 그 점을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돼요. 누가 하면 틀린다고? 소유권자가 뭐예요? 신청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니까 그 점만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보자는 게. 니은을, 자, 줄쳐보시고. 자, 거기 이번에 이제 답을 한번 놨으니까 받을 필요가 있어요. 조그맣게 하나 별표해 놓고.
읽어보자는 얘기예요. 뭐라고? 등록 전환을 위해서 면적을 뭐 할 때는? 정할 때는. 자, 거기 정할 때 발생하는 오차형 범위 및 처리 방법은 임야 대장 면적과 등록 전환 면적의 차이가 허용 범위 이내 동그라미 이내일 때는 등록 전환된 면적으로. 그러니까 자, 뭐라고 나면 틀린다고? 자, 이 임야 대장 면적을 하면 틀리고 등록 전환되는 면적을 하고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임야 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소관청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직권. 직권 정정한다는 얘기예요. 직권을 고친다. 네 글자니까 그렇게 봐주자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 그런데 뭐예요? 그다음에 거기 물론 이제 소유자 등록은 당연히 뭐예요? 등록 전환은 임야 대장에서 토지 대장으로 전환되는 것이지 소유권자가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 임야 대장 소유권은 그대로 보면 되겠죠? 그렇게 보자. 자, 그래서 여러분 그 298페이지 문제 보시면 그 22회 때 이제 틀린 거 했는데 토지 소유자는 등록 전환돼 뭐예요?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데도 며칠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등록 전환 신청한다.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 산지관리법 나오죠? 그 산지관리법 나오면 자, 맨 뒤에 다시 한번 확인하면 지목을 변경할 토지 맞는 얘기다. 그 다음에 그 3번에 임야도에 등록돼 나오죠? 임야도에 등록돼 나오면 아, 이거는 뭐예요? 지목 바뀌는 게 아니구나. 지목 변경할 수 없다. 없이 하는구나. 보시고. 그 다음 자, 동그라미 4번에 등록 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임야 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된 면적의 차이가 허용 범위 이내 동그라미. 이내면 고치는 게 아니죠? 임야 대장 면적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 등록 전환된 면적을 한다. 등록 전환. 그게 답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나온 걸 보니까 자, 이런 절차적인 면을 잘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분할은 뭐 분할은 뭐 하는 거니까 땅이 나눠지는 거예요. 뭐 의의는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대상이 뭐예요? 대상이 지금 세 가지가 나왔는데 자, 소유권 이전 매매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임의죠. 그죠? 근데 강제적인 동그라미 3번입니다. 강제적인 동그라미 3번이니까 자, 여러분 강제적인 것 그 한 가지만 외우고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자, 할 수 있다. 네 마음대로 하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분할은 뭐예요? 분할은 임의적이라 하고 싶을 때 하는데 언제? 일필질부가. 자, 일필질부가 토지의 형질 변경 뭐예요? 용도가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용도가 변경됐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용도가 변경됐다. 자, 일필질부가 뭐예요? 토지의 형질 변경 용도가 변경됐다 나오는데 자, 그 말의 의미를 보자는 거죠. 그럼 국가가 이런 거를 정해놓지 않았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다 뭐예요? 전담회, 시골 사람들은 다 전담에다 세금 내놓고, 전담에다 집 줘놓고 세금은 그대로 전답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자기 땅 일부에다가 뭘 줬어요? 이거 집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을 줘서 아무 소리 없으면 그냥 다 이 땅이 다 뭐니까 이거. 전이니까 뭐로 세금 내포해 이거. 전으로 세금 내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그거 꼴을 못 보겠다는 얘기예요. 국가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토지를 분할해서 요만큼 세금을 뭐로 내고 전으로 내고 요만큼은 세금을 뭐로 내라는 얘기예요. 대로 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가 일필지 일부가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필지 일부가 토지 토지 형질 변경 등에서 뭐가 이거 용도가 뭐가 된 경우에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뭘 해서 분할을 해서 일필지를 만들어 놓고 요만큼은 뭐예요? 세금을 대로 내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강제적인 매출 의무생이니까 60일에 강제적인 의무생이니까 이때는 반드시 뭐라는 얘기입니다. 하여야 한다. 이제 하여야 한다. 이 우리가 이제 보통 뭐예요? 다른 법에서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뭐 밑도는 이렇게 잘 나오는데 우리 문제에서는 뭐예요? 여기만 나와. 여기만. 지금까지 여기만 나왔으니까 다른 거 고민하지 마시고 하여튼 뭐예요? 예외적인 상황일 때는 반드시 해야 되니까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몇 페이지에 299페이지에 자, 동그라미 2번 물론 그 바로 위에는 뭐예요? 분할의 토지 이동 신청은 토지 소유자가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임의적이지 강제적이지는 않다. 이제 그 얘기고 동그라미 2번에 예외 줄쳐보자. 거기 별표 하나 해두시고 조그맣게 토지 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일필질부가 뭐예요? 형질 변경 용도가 다르게 될 때는 강제적으로 뭐예요? 의무가 부과되고 날짜가 며칠이라는 얘기예요? 60이다 써있죠? 그래서 거기에 자, 거짓을 하게 되면 1년에 1,000만 원이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자, 거기 기억에 뭐예요? 측량을 하는데 기사가 내니까 절대 측량 성과도 내지 말라 그랬고, 기억에 두 번째 줄에. 자, 그 다음에 거기 니은에 실쳐놓으세요. 일필질부가 형질 변경 용도가 다르게 돼서 의무적으로 분할할 때는 자, 여기 뭐가 바뀌니까 용도가 바뀌니까 지목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지목이. 용도가 바뀌니까 모두 같이 내라는 얘기예요.
지목 변경 신청서도 같이 내라. 이게요, 이거. 지목 변경 무엇도 같이 내라고 신청서 같이 내라. 이렇게 한번 봐주자. 이게. 자, 그래서 일필지필과 용도가 달 때는 뭐예요? 분할도 해야 되지만 무엇도 이거. 지목 변경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자.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쌍가루 4번 등록 전환 등록 처리 절차. 그래서 기억에 뭐예요? 이거 분할도 측량한다 그랬죠? 근데 니은에 아까 봤지만 자, 줄쳐놓으세요. 분할을 위해서 요게 근데 이 등록 전환에 대한 게 나오지 분할은 잘 안 나오니까 줄만 쳐놓고 이해해 주자니까. 분할을 위해서 면적을 뭐예요? 정할 때는 발생하는 오차 허용 범위 처리 방법은 분할 전후 면적 차이가 허용 범위 이내일 때 아까 그랬죠? 땅을 나눴는데 하나는 148이고 하나는 150이다 하게 되면 허용 범위 이낼 때는 뭐예요? 그 오차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뭐예요? 안 분한데 뭐예요? 똑같이 나눈다는 얘기예요. 안 분한다는 말이 똑같이 나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똑같이 나눈다. 그 다음에 허용 범위를 뭐 할 때는 자, 초과할 때는 뭐예요? 초과할 때는 분할이 두 글자죠? 자, 정정한다라고 표현하면 돼.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넘겨보세요. 그래서 일단 분할은 뭐예요? 분할은 꼭 기본적으로 자, 일필지일비가 뭘 달리할 때 이거 용도 달려있죠? 그 예외적인 사항을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게 중요하다. 자, 합병은 뭐예요? 합병은 그래서 여러분 그 300페이지에 자, 거기 토지에 뭐예요? 분할에 따른 설명 좀 틀린 거 돼서 물론 이제 거기 자, 토지 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 시정에서 뭐 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하얀다가 아니죠. 근데 거기 2번은 뭐예요? 일필질부가 관계 법령에서 용도가 바뀌죠? 이때는 뭐예요? 하야한다. 왜? 의무가 60이 주어지니까. 그다음에 자, 토지를 분할할 때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 쓸 때 뭐예요? 분할 전지분 이거 지번에 가는 얘기고. 그다음에 003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판사가 도도하다. 어디에? 토지를 분할할 때는 건물에 걸리지 않게 한 게 원칙인데 뭐예요? 건물에 걸리게 할 때는 판사가 도도하다 그랬어요. 판사가 도도하다. 판사사 이 004입니다. 004. 그래서 아니 된다가 아니라 이건 가능하다. 그 다음에 5번도 뭐예요? 1번과 5번은 자, 매매를 위해서 필요할 때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이거 하야 한다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꼭 뭐예요? 일단 답은 4번 나왔지만 자, 뭐하고 동그라미 2번이 또 답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건 하야 한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자. 그 다음에 합병은 뭐예요? 합병은 합하는 거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뭐예요? 거기 1번에 중요한 게 자, 두 번째 줄. 합병에 있어서 신규 등록 전환 분할의 경우와는 달리 측량을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 이 뭐하고 뭐는 이거 합병하고 이렇게 합병하고 이 지목 변경은 받아도 측량해요. 다 받아가 됐는지 일부만 받아가 됐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받아도 뭐예요? 측량하는데 뭐하고 뭐는 합병과 지목 변경과 뭐하지 않는다. 이것만 측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봐주죠. 그것만 측량하지 않는다. 받으시고. 그다음에 합병의 제한 요건 사항이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앞에서 뭐예요? 일필지 성립 요건을 외우라 그랬어요. 그 일필지 성립 요건은 뭐냐면 자, 하나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뭐라고? 지번. 지목 뭐라고 이거? 축소지연. 이렇게 축소지연 뭐예요? 축소지연 등기하라. 등기 여부가 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등기 여부가. 자, 지번 지목 축소지연 등기하라. 등기 여부가 같아야 된다. 그래서 기등기는 기등기 상태끼리, 미등기는 미등기 상태끼리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하나의 땅을 합하기 위해서는 지번 보유지가 같아. 한 필지는 지번 보유지가 같아야 돼요. 그다음에 자, 지목이 같아야 되고, 그다음에 축척이 같아야 돼요. 그다음에 소유자가 같아야 되고, 그다음에 집안이 뭐 하고 있어야 되고, 집안이 연속적으로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시험 문제 답으로 등장할 게 뭐하고 이거 이 지목이라든가 뭐예요? 소유자라든가 뭐 축척이 다르면 합병하지 못한 건 너무 당연하니까 이 두 가지는 이제 기억해 두자. 왜? 앞에서 이제 우리가 등기법에서는 하여튼 용익물권이 나오면 합병이 가능해. 지상권, 지역권, 전세로 성질상 전부 다 할 수 있지만 뭐예요? 일부 다 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자, 저당권은 뭐가 같아야 돼요? 등기 원인 연월일과 접수 번호가 같아야지만이 합병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자, 특히 이제 소유자하고 뭐가 중요한데 이 지목이 중요한데 특히 소유자 중요해요. 자, 그러면 땅을 두 개를 뭐 하는데 이거 합하는데 A라고 하는 땅하고 B 땅이 있어요. 자, 물론 소유권자는 같아요. 갑하고 같다니. 자, 근데 이 갑은 뭐 여기 이 A 땅은 갑이 자, 그 지분이 4분의 3이고 이건 4분의 1이고 여기는 3분의 2고 3분의 1이에요. 서로 뭐가 틀려요? 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분이 틀리면 복잡하니까 합병하지 못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어디 나오냐면 자, 여러분 301페이지에 그 쌍가리 2번 합병의 제한사항입니다. 동그라미 2번은 앞에서 뭐예요? 등기법에서 배웠던 사항이니까 가장 기본입니다.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승계약조에서 하는 지역권 등기 왜 이거 외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대해서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과 뭐가 같다면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이 있다면 접수번호가 동일하고 원인 날짜가 같다면 하나를 합하게 되면 뭐니까 단독물이 되는 거야. 단독물이. 그거 가능하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축척이 다르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자 거기 몇 번에 7번이 일단 중요하고 7번과 6번을 줄칩니다. 6번하고 7번 줄치는데 7번에 뭐라고?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공유지분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유권자는 뭐예요? 소유권자는 같아요. 소유권자는 같은데 여기 소유권자도 갑이고 여기 소유권자도 갑이다는 거죠. 근데 이 지금 갑이 이 땅은 지금 충청도에 있어요. 이 충청도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서울 살 때 투자 목적으로 샀어요. A 땅은. B 땅은 어디에? 대전에 이사 와서 뭐예요? 이거 샀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자, 그럼 뭐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뭐예요? 여기 대전. 여기는 뭐예요? 어디? 경기도에 이사 와서 경기도에 이사 샀어요. 자, 그러면 과연 뭐 이 충청도에 있는 뭐예요? 행정구역 그 군청에서 재산세 거둘 때 자, 이 갑은 같죠? 서울에 보낼 건지 경기도에 보낼 건지 헷갈리죠? 그래서 절대 주소지가 틀리면 합병하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은 뭐냐면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 용도가 다르게 돼서 분할대상 태동이 있죠? 분할대상. 그러니까 아까 이 얘기 지금 이거예요. 자, 만약에 뭐예요? 이 갑이라고 하는 소유권자가 이렇게 갑이라는 소유권자가 땅 두 개를 뭐 하는데 이거 합하는데 요 일부에 뭐예요? 일부에 이 두 개가 전이에요. 일부에 뭐 했다는 얘기 집을 지어갖고 바뀌었죠? 그러면 이제 분할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합병하라는 게 예외 분할과 동시에 합병을 신청해 오면 받아주겠다가 6번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6번과 7번, 특히 이제 6번, 7번 중에서 7번이 더 중요하니까 7번을 먼저 암기하고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그래서 이 6번과 7번 꼭 줄쳐놓고 받으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자, 며칠에 60일에 의무가 생기는데 이것도 임의적이에요. 그래서 예외가 중요하다. 쌍갈, 거기 동그라미 번 있죠? 301페이지 동그라미 번 별표 조그맣게 해두시고, 자, 이것도 임의적인데 언제? 주택법에 의한, 이렇게. 주택법에 의한, 이런 주택법에 의한, 자, 주택법에 의한 무슨 주택과? 공동주택과, 이렇게. 공동주택. 자, 그 다음에 지목이 뭐라고? 지목이 장학도, 철천제, 구유수, 공채. 자, 이렇게 뭐예요? 이런 지목으로 뭐예요? 공채. 이런 지목으로, 자, 연접되어 있는 것은 강제적으로 며칠의 의무가 생긴다. 60일의 의무가 생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자, 이렇게, 자, 여기 지금, 그 신림동이라든가, 그 옆에 뭐예요? 봉천동이 있는데, 또 신림동에 그 숲일지 뭐가 있어요? 이거 숲일지 토지가 있다냐. 그 숲일지 토지가 있는데, 자, 토지가 있는데, 만약에 뭐 토지가, 여기 지금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제방 철도 있죠? 그럼 만약에 이게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가 이렇게 뭐예요? 같은 지번부여지역 내에서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뭐라는 게 이거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하나로. 자, 지번부여지역을 넘어가면 안 되고 지번부여지역 내에서는 뭐예요? 하나로 관리하라는 게 연결되어 있는 거를.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천이나 도로라든가 뭐 제방역인데 우리가 시험 문제 나는 게 학교가 한번 나왔어요. 학교가. 자, 다음 중 뭐예요? 합병에 강제적인 의무가 생기는 지목이 뭐냐 나왔어요. 답이 뭐라고 이거 학교 연결인데 이건 외워야 돼. 할 수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이건 이해하고 뭐가 아니라 이렇게 외워야 되니까. 앞에 뭐예요? 장학도 철천제 구유수. 공부자란 장학도 철천제 구유수가 강사로 공채되도록 두 손을 뭐예요? 자, 모아서 두 손을 모아서 합해서 기도하자. 기도하자. 이런 식으로 합해서 기도하자. 이게 합병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암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두시고. 자, 예외 2번 꼭 조그맣게 별표해 두시고. 자, 넘겨보시면 이것도 뭐예요? 거짓을 하게 되면 1년이야 1,000만 원이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등록 처리 절차에서 그 기억에 측량하지 않는다 그랬죠? 측량하지 아니하고, 자, 그냥 두 개 뭐예요? 대장상 면적을 더하면 된다. 측량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자. 자, 그 다음에 303페이지에 거기 문제 보시면 합병할 수 없는 경우 그랬죠? 거기 3번에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같죠? 합병하지 못한다. 자, 지목 변경은 뭐예요? 절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장은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뭐예요? 지목만 바뀐다. 이제 그러니까 지목만 바뀐다. 자, 그래서 거기 쌍가리본 대상에서 이제 거기 세 가지를 보시면 국토법이란 말이 안 나오면 맨 뒤에 뭐로 끝나야 돼, 이거. 공사가 준공된 토지예요. 자, 이것은 뭐예요? 여기 지목 변경은 이 지목 변경은 뭐라고? 공사가 뭐한 토지? 맨 끝에 뭐로 끝나야 돼, 이거. 공사가
준공된 뭐예요? 준공된 토지라고 나와야지만 이게 지목 변경이다. 이제 그런 얘기. 공사가 준공된 토지 지목 변경.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뭐라 했어요? 토지나 건물의 용도가 바뀌었어요. 예컨대 뭐 전에다가 집 져갖고 대가 됐다든가. 네, 건물이 원래는 뭐예요? 원래는 학교 건물인데 이 학교 뭐예요? 학교 용지가 건물이 만약에 사무실로 만약에 쓰게 되면 자, 이 학교 용지가 대로 바뀌어요. 그래서 건물의 용도가 바뀌면 뭐 지목도 바뀐다라고 봐두시면 돼요. 뭐가 바뀌면? 자, 건물의 용도가 바뀌면 지목도 바뀐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에서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했던 거를 그 전에 토지 합병 신청의 경우 전에 토지 합병 신청. 이 한마디로 뭐냐면 이 택지 개발 사업을 하면 나중에 이 택지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지금 전답이 이게 이 전답 이런 답이 다 뭐 대가 되죠. 누가 보더라도 택지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집 짓는 거니까 자, 그 사업 시행자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자, 뭐 하는 경우 이거 합병 신청하면 그 어디에서는 소관청에서는 뭐 집 짓는 거니까 지목 변경 해주겠다. 하여튼 그래서 개발 사업은 꼭 소유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서 사업 시행자가 공사준에 신청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사가 준공된 토지하고 토지나 건물에 이렇게 토지 또는 뭐예요 이거 건물에 뭐가 바뀌는 거고 건물에 뭐예요 용도가 바뀌거나 도시개발 사업에서 뭐예요 사업 시행자가 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뭐예요 뭐 하는 경우 이렇게 전에 신청하는 경우 있죠. 자, 그렇게 대상 이제 그 대상 여러분 쌍가리고 대상을 한번 별표해 주시고 조그맣게 예? 이해해 주잖아요. 근데 그것도 60일이고 거짓을 하게 되면 1년에 1,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자 넘겨보시면 자 쌍가루 4번에 등록 처리 절차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번 뭐 하지 않는다 이거 합병하고 지목 변경은 측량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일단 뭐예요? 일단 거기 쌍가루 4번 그 위에 이것도 이제 그 앞에도 계속 있지만 지목 변경 사유 증명서를 소관청이 관리할 때는 뭐예요? 소관청이 하계를 함으로써 제출에 가름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다 내는 거 아니다.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런 것도 답으로 한번 나왔어요. 옆에 지목 변경에서 날짜 60일이고 국토계획비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형질 변경은 공사가 준공됐죠? 그래서 공사가 준공됐으면 다 지목 변경이 가능하다. 얘기인데 거기 뭐라고 이거 4번의 지목 변경 신청에 따른 첨부 서류를 소관청이 관리할 때는 뭐예요? 자, 시도지사에게 확인으로 세줄에 가름할 수 있다가 아니라 시도지사가 아니에요. 누구? 소관청. 왜? 신청을 받는 사람은 소관청이니까 시도지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공법은 뭐예요? 날짜 아니면 꼭 뭐예요? 소관청을 시도지사라 이런 거 바꿔놓는 게 그게 특징이에요. 어느 내용을 깊게 이해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외웠느냐 안 외웠느냐 그걸 알고 있느냐 그런 얘기니까 그걸 이해해 주시고 거기 동그라미 5번에도 뭐예요? 뭐가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이죠? 전에 합병하실 때는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가 바다로 된 등록말서는 몇 가지만 이것은 뭐예요? 자, 우리가 크게 두 가지만 봐두시면 돼요. 날짜가 며칠이라고 이거 90이다. 90일에 90일. 다른 건 다 60일인데 이건 뭐예요? 90일입니다. 자, 물론 소유자가 신청하는데 자, 만약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말소할 토지가 지형변화 등에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 회복할 수 있다. 소관청이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뭐예요? 토지등은 말소까지만 토지등이지 만약에 뭐예요? 회복한다. 회복을 신청한다는 건 회복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 회복은 누구만이 한다? 지적 소관청만이 한다라고 이제 봐두자는 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토지등에 대해서 아닌 건 이제 작년에 나왔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하여튼 신규 등록하게 되면 두 가지. 자, 뭐가 두 가지? 자, 소유자 증명서면하고 뭐예요? 촉탁 사유가 아니다. 등록 전환하고는 뭐예요? 이 등록 전환은 이 대상에 대해서 이 대상이 중요하다 그랬죠? 이 대상을 꼭 받으시고 분할가 합병은 뭐예요? 자, 임의적 사항, 이 임의적 사항을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 등록 전환하고 뭐예요? 지목 변경하고 그 대상 비교 있죠? 대상 비교를 해 두시고 바다는 90일이고 절대 회복하는 것은 소관청만 하는 거지. 소관청만 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는 말소까지만 한다. 요것만 날짜가 90일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좀 정리 좀 해두자. 자, 꼭 정리해 두시고 자, 만약에 뭐예요? 등록 전환하고 분할하고 면적 얘기 나왔을 땐 허용범위 이내라면 뭐예요? 이내라면 분할은 안분이고 등록 전환은 등록 전환 면적이고 초과라면 이건 정적이고 등록 전환이니까 직권정령이다. 네, 그렇게 정리해 주자. 자, 그래서 이제 그 뭐에 대해서 토지등 절차에 대해서 요런 게 이제 특히 뭐하고 이거 등록 전환하고 합병이 이제 올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걸 두 개를 중심으로 먼저 봐두시고 이게 정리가 되면 뭐예요? 신규 등록하고 이런 예외적인 사항 이거 봐두자는 거예요.
자, 수고했습니다.